그래서 이러한 그 전반적인 환경의 변화를 토대로 해서 이 대형마트 또 백화점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마트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형마트는 코로나 이전까지는 굉장히 그 매출의 하방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1년 차에 2020년에 이 내식이 크게 증가하면서 오히려 매출이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면서 다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 내식 증가세가 점차 둔화가 되면서 매출의 하방 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이 통계는 저희가 이 통계청의 대형마트 통계를 참고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할인점 3사뿐만 아니라 뭐 코스코나 트레이더스와 같은 창고형 매장도 다 포함이 되고 있다라고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최근 그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을 보면은 이렇게 전체 시장 성장률하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각 업체들의 성장률 간의 갭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같이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이마트하고 다른 같은 업계의 다른 업체들과의 그런 실적 격차가 조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원인은 좀 몇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과거의 어떤 고도 경제 성장기와는 달리 최근 들어서 공급이 수요를 훨씬 더 초과하는 이런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그 취향, 니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 이마트 같은 경우에 2019년부터 이 그로서리 신선식품 중심의 이 턴어라운드 전략을 추진을 하면서 상품 경쟁력을 상당히 강화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시기에 그 내식 증가 트렌드와 맞물리면서 상당히 좀 적중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에는 할인점 3사가 굉장히 그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유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동안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해 오면서 현재는 이 뭐 창고형 매장이라든지 온라인 뭐 전문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자체가 조금 차별화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그 대형마트의 카테고리별 그 성장률 추이를 보시면 하단에 있는 그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음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금년까지도 어느 정도 호조세를 이어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굉장히 타격이 심했던 패션 같은 카테고리가 역신장폭이 조금 완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데 이제 9월 들어서면서 이 11조 원에 달하는 국민지원금이 지급이 됐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대형마트가 이런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굉장히 타격이 심했고요. 한 마이너스 8% 이상 이 타격을 받았고, 금년 들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소비 트렌드의 변화 움직임이 보여지면서 이런 고객 이탈 방지를 하기 위한 그 가격 경쟁력,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이마트도 이런 차원에서 이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를 적극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품력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이 오픈 서베이에서 이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식료품은 여전히 그 오프라인 구매를 선호하는 고객들이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요. 오프라인 중에서는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고객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다양한 상품 구색을 들고 있는데, 역시 그동안에 이 대형마트 업계에서 굉장히 그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왔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또 1, 2인 가구가 증가하고 또 라이프스타일 자체가 많이 변화하면서 이 HMR이라든지 뭐 밀키트 이런 간편식에 대한 이용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맞춰서 또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이런 간편식 강화를 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소비 트렌드에 맞춰서 이 오프라인을 리뉴얼 해 가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 그 3사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유사한 방향으로 리니어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온라인 침투율 측면에서 보시면 이 식품이 한 25%이고 뭐 나머지 가구라든지 생활용품 같은 경우는 50%를 훨씬 넘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마트 업계 입장에서는 이 식품들, 그러니까 오프라인 입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식품을 중심으로 상당히 강화를 해 나가면서 온라인 침투율이 높은 이런 비식품 부분은 공간을 조금 축소를 하면서 또 이 부분은 그 F&B 테넌트라든지 다양한 버티컬 테넌트를 통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고요. 체험형 매장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의 어떤 물류 기지화로 활용을 하면서 전체 그 온라인 채널과의 접목을 통해서 오프라인 매장의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이런 전략들에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 패턴의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또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F&B 테넌트라든지 서비스 MD, 문화센터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ESG가 최근에 하나의 시대 정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종의 패러다임 시프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또 시대 정신의 변화를 반영을 해서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매장 운영 또 상품 경쟁력 이 ESG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백화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화점은 이 2020년 코로나 1년 차에 오프라인 트래픽이 굉장히 급감하면서 마이너스 10% 정도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2년 차에 들어서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지만 코로나에 대한 민감도가 좀 낮아지고 있고 또 이 보복 소비, 보상 소비 심리가 굉장히 올라오면서 21% 상당히 급 반등을 했고요. 내년에는 이 보상 소비 심리가 어느 정도 약화가 되면서 내년에도 뭐 어느 정도 이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호조세를 보이겠지만 금년에 비해서는 성장세는 조금 더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백화점의 그 카테고리별 매출 추이를 보시면 명품이 금년 들어서 뭐 40% 이상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그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백화점 매출에서 명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35%까지 올라와 있고요. 이 연령대별로 보시게 되면 20, 30대의 그 고가 구매 증가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이 MZ 세대들 고객을 유치를 강화하기 위한 그 VIP 제도를 개편하고 이 혜택을 확대하는 이런 추세들을 보이고 있고요. 금년도에 대형마트 이 업계에서 대형 매장들이 출점이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2월에 더현대 서울, 또 롯데 동탄, 또 신세계백화점의 아트앤사이언스 이런 대형 백화점들이 출점이 됐는데 과거와는 그 컨셉 자체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쇼핑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체험 또 뭐 자연 힐링 이런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 탈백화점형 복합 문화 공간을 지향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통시장에서 이 하이테크 쪽으로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이런 하이테크가 발전하면 할수록 또 반대급부에서 이런 정서적인 측면을 에 대한 그 이 니즈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하이테크의 어떤 편리함과 이런 하이 그 터치 측면 을 같이 융합해가는 채널들이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백화점이 그런 방향으로 좀 진화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에 이 소비 패턴의 변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 또 이 외출 관련한 그 패션 카테고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 백화점 입장에서는 명품에 대한 이 카테고리 의존도가 너무 높게 올라왔기 때문에 중기 관점에서 이 포트폴리오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다시 좀 잡아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그 대형마트 백화점 업계에서는 그 아트 비즈니스를 하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잡아서 적극적으로 이 강화를 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백화점을 가보시면 이런 미술품을 전시하고 판매를 하는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특히 MZ 세대들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이런 미술품에 대한 관심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아트테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백화점 입장에서는 하나의 어떤 새로운 사업으로 이 분야를 키울 수도 있고 또 이 체험 요소, 체험 니즈에 대한 어떤 그 충족 팩터로서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해서 이 백화점, 대형마트 업태를 쭉 보셨는데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 대형마트와 백화점 부분이 받는 영향은 상당히 좀 상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두 전통적인 그 업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각각의 어떤 온라인 대비 강점을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 예를 들면 백화점은 이런 명품, 또 대형마트는 신선이라든지 이런 그로서리들,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면서 차별화를 시켜 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매장의 체험 요소를 강화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온라인 접목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오프라인의 매출을 끌어올리는 이런 전략들을 공통적으로 적극적으로 구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상 이 대형마트하고 백화점 업태의 결산과 내년도 전망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